마스터즈가 돼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러닝이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먹었는지 어쨌는지 이 감각은 모르겠어요. 달리고 싶은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달릴 뿐입니다. 僕は人とつながる一つの方法だと思ってます。 기록보다 사람에 감동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의 무대를 달리는 우리는 마스터즈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출발선에서 시작됩니다. 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성봉 씨가 온몸으로 건져 올린 건 김성봉! 바로 낙지입니다. 와, 잡았다! 길 없는 바다에 길을 내는 어부에게 바다가 내주는 선물이죠. 여기 낙지 나왔네. 낙지 잡았다! 오늘 재밌구만. 없는 날 못 잡는 날 못 잡거든요. 50세 이상은 5kg입니다. 5kg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포환 던지기 연습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포환을 기 밑에서 뗐다가 이렇게 뗐다가 던지면 파울입니다. 자, 된 상태에서 하나, 둘, 해! 갯벌에서 포안 던지기라니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하야! 오늘 장원했다 그래도. 예, 신나지? 오늘은 포안 던지기도 낙지잡이도 금메달입니다. 이것은 앙크식 마음까? 꽤 수학이 좋은데요.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지만 출발이 순조로우면 기꺼이 헤쳐나갈 힘이 생기죠. 어부에서 이제 농부로 변했습니다. 갯일 끝에 밭일까지 한다고요? 와, 마치 좋게 익었다. 열었다. 겨울 내내 있다가 이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농사든 뭐든 최고. 다 때가 있죠. 변신을 아주 잘합니다. 농부에서 어부로, 어부에서 체육인으로. 필요 없는 잡초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운동이 돼요. 준비 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면은 점점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근육도 빠져버리고 이 아이고, 파란 무거워요. 가방이 근력을 잡는 보물단지입니다. 저는 차에다 항상 싣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어디서든지 그냥 던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연습하고 그럽니다. 그림자 같은 분신, 바로 포안입니다. 포환 던지기 한번 해볼까요? 저 이건 제 거예요. 눈치챘겠지만 김성봉 씨 부부는 투포안 마스터즈 선수입니다. 자세에서 내공이 딱 보이죠. 우와, 7m. 오, 6.3m. 78연세에 이 정도면 날쌘 청년도 저리 가란데요. 6미 30 나왔는데 조금 더 던져봐야 되겠어. 처음 포안을 던진 게 2012년. 좀 더가 쌓여 마스터즈가 됐죠. 앞다리는 힘 빼고 순간적으로 팍! 일 나오세요. 자, 던져봐. 여장부로 변신한 오이순 선수는 그거 같네. 과연 얼마나 던졌을까요? 그거 같죠? 조금 한 10cm 들었구만. 들었어? 우리가 금메달 딸 때 4m 80. 이제 그 정도 될 때
금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5m 20, 5m 20 이렇게 나가니까 많이 던졌네요. 천천히 하고 쑥 일어나면서 예. 순간적으로 탁! 농사도 짓고 포안도 던지고 샷. 포안 덕분에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졌죠. 이게 다 뭡니까? 부부가 전국의 대회를 휩쓸며 목에 걸었던 추억이 수두룩합니다. 생활체육 대축전 포안 던지기 동반 우승, 예천 스타디움. 전국에서 최초로 부부간에 출전해서 포안 던지기 금메달을 딴 것은 저희 부부가 최초라고 하니까 아주 더욱더 뿌듯한 그 느낌이 있죠. 한번 해볼 생각 있냐고. 그래서 포안을 보니까 제가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던지니까 4m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5m 넘기도 하고. 어부와 농부, 포안 던지기 선수를 오가는 김성봉 씨는 교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5세 정도. 1975년도에 교도관으로 12월 1일 날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2006년도 12월 31일부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지금도 그 열정만큼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겠지? 매일 새벽 4시 거리로 출발하는 백은엽 씨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전역하고 22살,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32살입니다. 근엽 씨의 오늘은 어제 쌓인 도시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줄 더? 엄청 나왔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쏟아지는지 치워도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명마대. 만약에 5톤 차 타면은 그 이상 10톤 이상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수거하는 쓰레기 양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더럽진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은 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과 수거가 반복되는 업무는 달리기의 연속. 서두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2만 걸음에서 3만 걸음까지도 하거든요. 저희 차량이 아무래도 좀 계속 섰다가 멈췄다 하는데 출근하시는 시민분들 불편하실까 봐 저희가 서두르는 그게 경향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로 불쾌감을 느낄 시민들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더 빨라집니다. 시키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연료 보급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새벽 4시부터 줄곧 달렸으니 허기질만도 한데요. 살기 위해 달리지만 고단함은 잠시. 얻는 것도 많습니다. 몸이 힘든 거는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뭔가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동료하고 저하고 다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일하다가 꼬맨 적도 있고 그래서 안 다치게 오늘 하루 무사히만 갔으면 좋겠다. 달릴수록 도시는 깨끗해지는데 환경미화원을 기피하는 시민들 시선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표정이 좋진 않으시죠. 이제 저를 대할 때 표정이 냄새도 나고 좀 이제 아무래도 달릴 때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취미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할 때는 좀 시선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좀 오는 인생의 뭐라 괴리감이랄까요? 사실 근엽 씨는 러너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마라토너입니다. 저보다 유명할걸요? 역시 마라톤은 제육이야. 늦은 아침 식사에 빠지지 않는 화제, 마라톤입니다. 그냥 훈련으로만 제일 많이 뛰어본 게 몇 킬로 정도나 돼?
훈련으로만? 50km? 힘든데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봤지. 죽으나 사나 아침 저녁으로 뛰고 다니는데 우리는 너처럼 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된다. 근엽 씨는 어떤 동료인가요? 아유,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뭐 진짜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라도 뭐든지 이 친구는 뭐 다 해나갈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일하면서 운동까지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일반 사람들은 진짜 꿈도 못 꿀 일이니까. 드디어 새벽부터 같이 달린 안전화를 벗어둘 시간. 처음에 오시면은 막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막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매일 10시간씩 이렇게 신고 있으니까 편합니다. 저는 무겁지만서도요. 이거 신고 이제 이렇게 뛰다가요. 러닝화 신으면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신발 바꾸면. 삶의 무게처럼 묵직하던 안전화도 어느새 삶의 일부처럼 편안해졌습니다. 근엽 씨가 퇴근한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짜잔! 러닝화를 신고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제 선선해져서 뛰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 하루는 도시를 위해 달렸다면 두 번째 하루는 자신을 위해 달립니다. 하루를 2번 사는 근엽 씨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었죠. 내가 시민분들을 좀 구해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소방관을 시작했던 마음이라면 지금은 내가 좀 더 잘 뛰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 아니면 동료들 운동시켜서 제가 이제 건강한 마음을 되찾은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되게 주고 싶었고 오늘 러닝 파트너는 근엽 씨의 권유로 달리기 시작한 친구 태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지금처럼 박수 쳐주시고 이러는 모습 보면은 어르신들도 분명 이제 뛰고 싶다라시는 걸 거야. 맞아. 그렇지. 마스터즈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입상자 분포도가 다 고령자들이셔. 60대 분들이. 근엽 씨가 독학으로 익힌 알짜 기술을 전수하면서 태영 씨의 달리기에도 자신감이 붙었죠. 맞아요. 근엽이는 저한테 이제 선생님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러닝 외적으로도 또 해주는 말들이 또 형 같기도 합니다. 또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해주는 말들을 너무 새겨드리려고 하는 그 고마운 마음이 뭐라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출발선을 박차고 나갈 때의 기분은 달려본 사람은 다 알죠. 파이팅! 오, 고한민 배우, 우리 연예계 러너들의 자랑이죠.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서브3를 달성한 러닝 고수입니다. 여기가 제 최애 코스입니다. 최애 코스. 그의 하루는 달리기에서 시작해 달리기로 끝납니다. 사실 오시기 전에 아침에 10km 뛰고 와갖고 오늘은 조금 가볍게 뛰면서 야 너무 좋다. 하루 20km, 한 달 러닝 마일리지가 500km라니 서브3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림 예쁘다. 경치 너무 좋죠? 고한민 씨의 인생은 달리기 전과 달리기 후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단역 생활을 계속 혼자 하면서 사실 배우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를 만나고 나서 배우로서의 액팅도, 가정에 대한 아빠로서의 그 위치도, 또 인간 고한민으로서의 그 저 자아도 모든 게 다 새로워졌어요. 분명 이 길이 맞는데 걸어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연극으로 데뷔해 18년의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던 배우는 달리면서 삶의 주연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 삶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근데 러닝을 하면서 그거를 나를 만나는 순간 더 재밌어지는 거야. 나 원래 잘 뛰었네. 나 연기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네. 버텨내고 있네. 뭔가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더 두터워진다 그래야 되나요? 마스터즈가 돼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러닝이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가 달라요. 자,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하나, 후 내쉬고. 좋아요. 자, 네, 그죠. 위에 발. 둘. 꾸준히 오래 달리려면 회복 운동은 필수죠. 네, 저희 와이프입니다. 아, 모르셨어요? 뭐야? 무릎을 나경 씨가 남편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 자, 마지막 5. 그전에는 안 해줬는데 수술하고 나서 해주고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제 몸과 같이 더 사랑하면서 더 해주고 있어요. 사실 한민 씨는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연골판이 여기가 80%가 이제 긁어냈고 여기는 50%를 긁어냈죠. 군대에 있을 때 좀 심하게 다쳐서 지체장 6급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을 거의 담쌓았죠. 그래서 왼발 뒤 옆으로 살짝 열어줘. 부상과 연이은 수술로 평생 달릴 수 없을 줄 알았지만 꾸준한 달리기로 다리도 마음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쭉 들고 그렇죠. 쭉 갑니다. 저희 같은 직업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되게 잘 돼 있고 누군가는 그 위치에서 뭔가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부러워하고 지금은 부럽다기보다 언젠가 나도 저기 갈 건데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더 좋겠구나. 10월 초다. 러닝 콘텐츠 촬영이 있는 날 네, 안녕하십니까. 러닝 고렙이 되고 싶은 고배우입니다. 충성! 시카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시카고. 뮤지컬. 그 건물들하고 그 윤술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응원이 계속 반짝여요. 진짜 시카고 열기 장난 아닙니다. 와, 미쳤어. 세계 7대 마라톤 대회에 드는 시카고 마라톤은 꿈의 무대죠. 이야, 정말 달릴만 나겠는데요. 마라톤 무대에선 고배우가 주연이네요. 배우라고 해서 뭔가 배우만 할 수 있는 그건 TV에서 보여주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모아서 좀 보여주자. 딱 옆에서 보면은 달릴 때 가장 즐거운 사람? 그런 느낌 딱 들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행복해 보여. 그 행복 저도 잘 알죠. 아, 유튜브 촬영 중이신데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산책하고 오, 있습니다. 즉석 팬미팅인가요? 너무 성실한 러너 같아요. 처음 지난번에 부상이 있었는데도 열심히 뛰시고 저 그거 피누로 이렇게 찌르면서 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뛰는 걸 본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찐팬 인증샷은 못 참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잠깐 휴식 시간. 네 맞아요. 네. 촬영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배우 역시 인기 많은데. 일본 후쿠오카시. 요시고 1번 맵. 출발. 전력 질주하는 아이들 표정이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후쿠오카현의 육상 대표 주자로 110m 허들을 넘나들던 노모토 씨. 전국 3, 4위를 기록하던 엘리트 선수는 지금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후랩! 2번 10秒62. 저도 저만할 때 참 많이 뛰어다녔죠. 気持ちいい。どこが気持ちいい？どこが気持ちいい？やっぱ走ってると風が当たるからちょっと気持ちいい。私も嬉しいですけど、本人が一番なんか満足してるっていうか自分の結果に満足していってるその姿がこっちも応援したくなるなっていつも思っています。で 100m で自己ベスト出た人4人も
육상킹은 왜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가르치게 됐을까요? 自己ベスト、僕が29歳まで現役やっててどんな仕事をしようかなと思ったらせっかくだからやってたことをで伝えたいなと思って日本代表になるとかなんかそんなことをなってほしいなと思ったのがきっかけです。僕が今年の8月に韓国のテグという市福岡市みたいなところで世界大会に出ます。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열정 많은 선수 시절 그대로입니다. すごいですね。やっぱ尊敬しますね。何かにチャレンジしてるっていうのは尊敬します。もう本当にその見本になりますね。自分が楽しくないと続かないし、僕が中学校、小学校の時にすごく頑張ってました。けど笑顔なかったです。だから運動することで清々しいとかやってよかったって思えるようなそんなものにしてあげたい。 노모토 씨는 16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引退した年の準決勝です。これで4番までに入ったら決勝戦なんです。 은퇴 직전인 29살 때 경기 장면인데요. 4위권에 진입해 결승까진 갔지만 꿈꾸던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24歳の時がやっぱ一番タイムがずっと出てたかなと思います。23歳なのか24歳なのかっていうぐらい。やっぱりオリンピックで金メダルを目指してずっとやってました。世界一になりたかったですね。 14년 동안 현을 대표하는 엘리트 선수로 고군분투했지만 국가대표 꿈이 좌절되자 결국 은퇴를 결심했죠. 그런데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에 출전한 선배의 경기를 보면서 포기했던 꿈이 살아났습니다. 体が動いてて素晴らしい。で後半までリズムが落ちない。優勝したよって連絡来て、ってでタイム聞いてで40歳で14秒5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いやよく走りましたねってすごいなって言いました。もう次は先輩の後を継いで僕が優勝したいと思います。 꿈에는 유효 기간이 없죠. 선수 시절 접었던 국가대표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노모토 씨는 마스터즈가 되어 허들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트랙 위의 반환점은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열심히 내달리다가도 반환점을 통과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움직여주고 화이팅! 한숨 돌릴 여유와 같이 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젊다는 그 생각이 들죠.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10km 하프 이렇게 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높고 낮이고 한데. 뛰다 말고 웬 물구나무석인가요? 예, 잡아봐봐. 응? 잡아봐라. 의욕은 100번 인정합니다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더 서. 나. 안 돼. 하지 마. 힘 그만 빼고. 그렇다면 이번엔 태권도. 김성봉 씨는 무려 태권도 8단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할 일은 저렇게 운동이고 뭐 이건 자기 할 일은 해요 그냥 꾸준히. 마무리 인사까지 최고입니다. 어부에서 농부로 또 포환 선수로 몇 사람의 삶을 사는 김성봉 씨의 일터입니다. 12년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보안 실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78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현역입니다. 유니폼을 벗자마자 달려온 운동장.
파란 가방도 같이 왔네요. 자, 하나, 둘, 던지셔요. 예. 우와, 베비. 리드. 패스! 우와, 베비. 흐른당께 6m 가까이 나오셔. 아, 1차 시기에 이렇게 6m 30을 던져보면 어쩌십니까? 우리 감독님 그 추천으로 제가 이 육상 투척 분야에 입문을 해가지고 다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그러셔서 회장님 이거 포환 던지기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지금 한 10년 이상이 우승을 하셨죠? 1, 2년만 있으면 이제 80대 된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것이 우리 포환 덕이지 않나. 나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체 먼저 쓰면서 이렇게 투포환 마스터즈 1인자도 젊은 선수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포환에 힘이 제대로 안 실려서 초, 중, 고 때까지는 하여튼 전국 1인자입니다. 포환 던지기 원래 선수예요. 이 근육이 아주 우리 허벅지 근육보다는 뭐 더합니다. 이 다리통 보십시오. 우리 뭐 어르신도 만만치 않은데요. 다리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와, 나이가 50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연세임에도 이렇게 던진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포환도 같이 던져야 제맛. 김성봉 씨 권유로 포환을 잡게 된 동호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안 여름에 잡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렇게 쭉 마음속으로. 하나, 둘.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다 갑니다. 예. 성보 선생님이 78이시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그것을 도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도전을 위해서 항상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도전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김성봉 씨가 투포환과 함께 전파한 건 도전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꿈과 도전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이 만나는 생활체육 대축전 현장. 아니 벌써 금메달을 거셨네요. 벌써 땄다. 나 아까 저 높이뛰기를 먼저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먼저 땄어. 축하해. 아 그래. 축하해. 대구 마스터즈 세계 육상대회에 하프 신청하고 창 던지기 그 두 가지를 신청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이팅! 김기진! 마스터즈 대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5세 단위로 나눠 연령별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 포환 선수는 89세 김청한 어르신입니다. (5m 52cm) 와, 근력이 대단하신데요. 어떤 종목에 참가하시나요? 100m하고 포환 던지기인데 100m는 거기 있는데 저 분리질 안 해가지고 못 때우게 됐어요. 아이 나 이게 그래가지고 저 포환만이라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습니다. 즐겁죠. 예. 힘이 그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예.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나 육상 단거리 엘리트 출신이요. 태릉 선수촌 출신이라고. 65년도 선수요. 엘리트 선수 출신 80세 이시흥 어르신은 마스터즈 포함 선수 경력이 무려 65년입니다. 자식이 김태희. 80대로 오르고 이 친구는 70대 후반이고. 그게 나하고 한 4, 5년 차이 나지. (75세부터 79세) 남자 선수들이 겨루는 M75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의 기록은 과연? 작년보다 좋아졌다? 6m 37cm. 평소 실력대로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금메달 굳히기 들어가나요? 그런데 6m 50이 그래요. 아니 이게 웬 이변입니까?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축하해요. 살짝 아쉽지만 승부는 승부죠. 1위 장근규 서울특별시 687, 2위 김성봉 전라남도 637. 1등 뺏어서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친구로서 신나게 열심히 합시다. 그렇지. 애끼는 마음에서 친구 애끼는 마음에서 조금 1등 하고도 좀 그렇습니다. 금년에 또 우리 친구한테 또 1등 자리 한번 넘겨줘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시합인지 단합대회인지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나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고 안부와 응원을 나누는 게 등수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중 만났습니다. 앞으로 선배님을 충성. 제가 오래 살아야 만날 텐데 모르겠네요. M85 연령대에 혼자 출전한 김창환 어르신은 자동 금메달입니다. 다음 대회도 꼭 나오세요. 화이팅! 후배들이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끝나시고 서로 이렇게 정감 있는 말씀 나누시고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나를 이겨봐라 이런 그 정감 있는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떨려. 긴장은 안 돼요. 저는 엄청 긴장됩니다. 이어진 여자부 경기. 기를 쓰고 던지기보다는 힘껏 내던지는 이 순간을 즐깁니다. 어이스. 긴장 푸시고 여사님 화이팅! 밭에서 운동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연습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여자부 70에서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5m 10cm로 금메달 확정 축하드립니다. 잘했습니다. 화이팅! 다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요. 아이고, 나도 오늘 또 해냈구나 그런 생각에 맞아! 나이가 들수록 고맙게 생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분주했던 일과가 끝나는 저녁 7시. 달리기 동호회 런치 광희는 이때부터 달립니다. 서브스리까지는 80초 휴식. 400m를 16바퀴 도는 고강도 훈련에 근엽 씨도 합류했습니다. 새벽부터 힘들게 달렸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뭔가요? 저한테 마스터즈는 그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면서 내가 업무를 나갔을 때도 연장선으로 달리기를 열심히 할 때처럼 이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달리기를 함으로써 그런 게 좀 가장 크게 생기지 않았나. 근엽 씨는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는 저기죠. 저쪽에 있으면 못 따라가요. 씻고 녹감되고 자고 싶을 텐데 그거를 또 쪼개서 나만의 삶을 또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팬이에요. 제가 처음 알았을 때는 대형 폐기물 환경미화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본인이 하시는 일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멋있었어요. 네, 사회적으로 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미화원으로 도시를 위해 달릴 때나 마라토너로 자신을 위해 달릴 때나 달리는 마음은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되 서로 응원하며 같이 달리는 힘이 그를 계속 뛰게 하는 동력이죠. 야,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런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달리십니까? 그런 모든 걸 달리기 하면서 훌훌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뭐랄까 긍정 마인드로 싹 코팅이 돼요. 달리기를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근엽 씨. 달리면서 얻은 여유와 웃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 노란 조끼를 입을 때는 좀 약간 일에 좀 쫓기는데요. 네. 근데 여기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 조끼를 입고 있을 때는 좀 너무 여유롭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옆에 있는 분들 계속 챙기면서 항상 이제 피곤해하는 이 일상보다 마라톤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우승과 활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작은 꿈이 있습니다. 근엽 씨, 그 꿈 꼭 이루어질 겁니다. 모두 잠든 새벽 2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경매 시간에 맞춰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하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야, 이거는 지금 몇 수야? 큰 거는? 이거는 없어, 그런 거. 이게 하루에 많이 쌀 때 옛날에 상여랑 천봉지씩 싸요, 막 이렇게. 낮에 촬영하고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되게 열심히 살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더라고요. 성격이 좋아서. 정말 성격 좋죠. 그 새벽이 모여서 이 삶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달리기도 연기도 이 시장 속에서의 이 일도 다 같은 것 같아요. 보면서 그 순간이 쌓여서 마스터가 되는 것처럼 제가 하루아침에 서비스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달려나가고 매일매일 오디션 보고 매일매일 떨어져도 보고 부딪혀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배우라면 누구나 공감할 얘기죠. 그나저나 운동 꽤나 되겠는데요? 이거 운동 엄청 돼요. 지금 햄스트링하고 보강훈련, 하체 보강훈련 하면서 지금 날고 있어요. 와, 무겁다. 그래도 노동은 노동이죠. 차 조심, 지게차. 솔직히 일은 고단해도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일이 없어서 오나? 뭔가 힘든가? 걱정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여기서 저는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늘 겸손하게 조금만 교만해졌다가도 여기 나오면 맞아.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마음들. 안녕하세요. 불안정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찾아온 시장에서 진짜들의 삶을 보면서 그는 단단해졌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단단해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바뀌고 있구나. 근데 더 내가 배우로서 단단해지려면 달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과 달리기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도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도 남편, 아빠로서도 자신감을 갖게 해준 축복의 달리기는 가족런이 됐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온 거야? 오늘 바람이 엄청나네. 근데 날씨가 딱 뛰기 좋은 날씨야, 요즘이. 예쁜 딸, 뛸만해요? 그 아빠가 그 박자를 좀 잘 맞춰줘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작품들 다 오디션을 우리 딸이랑 같이 입을 맞추고 많이 도와주는데 아빠 대사 쳐줄 때 기분이 어때? 재밌어. 딸이랑 재밌어? 대사 연습이라니 부럽네요. 꿈이 뭐지, 우리 은솔이? 난 배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의 꿈이 딸의 꿈이 되다니 아빠가 되게 멋져 보였나 봅니다. 고배우가 진짜 좀 멋있긴 해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러닝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많이 뛰셨잖아. 딱 봤을 때 며느리다 싶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라빠 처음 만난 거거든요, 제가. 어디 여기? 저기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극단 아라빠 있을 때. 여기요? 응. 그때 이제 제가 안무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극단 배우였고 너무 좋다. 어머니, 같이 뛰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동안 이야기 못했던 이야기들 이야기하면서 뛸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해요. 같은 길을 달리고 같은 풍경을 나누며 같은 결승선을 바라보는 가족. 한민 씨가 시작한 달리기는 가족을 잇고
세대를 연결하는 따뜻한 끈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러닝 아닐까요? 제가 런스쇼를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런스쇼를 줬는데 어떻게 받으셨나요? 와, 보기 좋다. 아빠하고 딸이 뛰는 경우는 많은데 그 윗세대는 그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달려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함께 해주시는 게 이게 선물이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달립시다. 3대 런. 저도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높이 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노모토 씨. 그에겐 꿈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体力は 30% ぐらいになりましたね。ね、それに伴い夢は 300% に大きくなってます。 후쿠오카 마스터즈 연맹 회원들과 같이 찾은 경기장에선 관내 중학생들의 육상 대회가 한창입니다. 후쿠오카에서 나고 자란 노모토 씨가 대학 시절 늘 우승을 거둔 곳에서 다시 의지를 다집니다. ここで優勝中学大学とかそう15とかじゃないですかね。15回とかそのぐらいです。あまり数えてないですけどちょっと多いので中学生。 마스터즈 선수에겐 기록보다 중요한 건 도전입니다. 年齢重ねると記録はやっぱり体力的な面からすると落ちていきますから、その記録にあんまり挑戦するという意味ではなくてですね、やっぱり競技にやっぱりこう集中するという意味では全く一緒です。はい。67ですけど、70になったらまた70の記録に挑戦できると思うと、やっぱりこうすごく楽しいなと。ただ走る、投げる、飛ぶだけじゃなく、人生そのものをね、生きさせてもらってると思いますね。네, 저도 정말로 공감합니다.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매는 노모토 씨. 과거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달렸다면 이젠 달리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해 허들을 세웁니다. まだハードルの練習が少ないので、ここでやって怪我してしまうと今すごくもったいないから怪我しないようにだんだん上がっていけるといいなと。90センチちょうどぐらい。僕の現役時代はここです。オリンピックここです。だけど 이 높이를 뛰어넘었다니 엘리트 선수 클래스가 딱 느껴지는데요. 10여 년의 공백을 넘어 마스터즈 선수로 재무장한 그는 과연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すごくいいパフォーマンスができているわけじゃない。自分でも分かっていて、でもそれをどうやって改善しようかなっていうのが大事。その自分で挑んでいるっていう時間がすごく大事。さあ、二足やってます。不安。 67세에도 현역 선수로 맹활약 중인 코미나미 씨는 마스터즈의 길을 같이 걷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特にハードルはレースの感覚を練習でもしたいと思うんだけど再現できないのよ。 アドレナリンって怖いですよね。 선배의 조언과 응원은 그를 다시 일으키죠. なんか道が見えるような感じになるのよね。速いから綺麗なのよね。ね、無駄がないというか洗練されてるというか、なんかそのグッと力を入れるんじゃなくてスーッと乗っていけるその美しさがある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だ。人生もやっぱやることが次々すぐあるし、もう生きてれば
迷ってられないしとか、もう次々行かなきゃいけないでしょ。もうハードルも次々行かなきゃいけないと思うと、もう似たようなもんなので、失敗をくよくよせずに、それを生かして次にもう人生失敗だらけで生きていこうかなと思って。 누군가는 꿈을 위해,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즐거움을 위해. 저마다 다른 이유들이 한 곳을 향해 달립니다. 그 끝에 결승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한 마스터즈 선수는 결승점에서 더 나은 나를 만납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또 너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건지 계속 물어보게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저를 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내게 해준 친구가 곧 마라톤이었습니다. 마스터즈 선수는 또 해냈다는 자신감으로 더 나은 오늘을 약속합니다. 포화는 저 자신과의 그 약속입니다. 남들이 그 경쟁하는 것보다는 작년의 나와 경쟁하는 겁니다. 작년의 기록보다는 좋아졌으면 기분이 더 좋고 그걸로 충분하고. 마스터즈 선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人生失敗だらけで生きていこうかなと思って、本当に目標優勝っていうのを全然諦めてないし、今こうだからダメとか全く思ってなくて、どうやったらここにたどり着くんだろうって考える時間ですごくこの出来栄えが変わってくると思うから、諦めずに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 우리에겐 결승점이 곧 출발점입니다. 러닝을 만나고 마스터즈가 되어 가면서 제 삶의 배우라는 제 직업 속에서도 점점 마스터즈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연으로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주인공 욕심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욕심 내려놓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요즘. 마스터즈들의 심장이 요동칠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 달리는 배우 저 진성규도 응원하겠습니다.